저희 그 세미나 때 가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을 이제 이렇게 옆인가 앞인가 뒤인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다가 이게 또 교환 강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그 사실 얼굴을 못 보다가 세미나에 가니까 그래도 이제 리더분들 만나게 되고 또 역시 우리는 봐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분을 또 우리 다운센터에 모실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리더스 클럽 멤버이시고요. 분당 비전센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전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멋진 센터였어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 그때 못 뵀던 것 같아. 네. 아, 제가 주로 해외에 많이 있어서 예, 잘 못 예, 예. 뵀을 거예요. 이거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또 그럼 뵐 수 있는 거네. 그죠? 안 네네. 그러면 해외 나가 계셨을 텐데. 자, 오늘 멋진 또 애터미 비전을 전달해 주실 텐데요. 목소리 너무 멋지죠? 모실 때 제가 지금 음속을 다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범 스타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영애 총장님 워낙 유명하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 라인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우, 계속 이 강의가 업그레이드 돼 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생 시나리오 부분이 너무 이제 와이어 터미가 아주 선명하게 전달되면서 저희 라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또 제가 이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터미 한 지가 8년 정도 됐고요. 주로 이제 제가 해외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애터미 사업 1년 했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3년 하고, 러시아에서 한 6,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우측엔 거의 대부분 태국 파트너들이고, 제 좌측엔 러시아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하이 매출 보면 한국 이름보다는 해외 이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라인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데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해외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고 파트너들도 오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 이제 근데 이제 줌이 있으니까 좋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ABR이 시작되면서 참 그래도 케어가 되고 제가 지금 태국에 2년 동안 안 갔는데 거의 1.5배 성장했습니다. 저 태국 파트너들이 매출이. 그래서 너무 이제 새로운 국장들도 나오고 원래는 이제 제 파트너들이 다 본부장 도전한다고 하시네요. 전 밀려서 총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제가 이제 로얄 마스터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좌우에서 이제 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주 신이 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게 정말 너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행사에서. 물론 이제 관광 쪽은 아니었고 전시회, 투자, 유치, 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전시회 쪽 있죠. 뭐 투자하는데 기업들 상대로 하는 여행사였습니다. 뭐 주 이제 고객들이 한국전력, 뭐 두산, 뭐 코트라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해외 이제 박람회라든지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다가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여행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미래에 없어질 직종 6위의 여행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젊은 세대들은 여행사를 이용을 안 해요.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 항공, 최저가 호텔 찾으실 수 없어요. 있죠. 또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굳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자기 개인 일정으로 알아서 하면 더 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사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있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쯤 45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내가 먹고는 살았고 어쨌든 뭐 애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뭐 유학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쪽으로 보낼 여건 안 됐고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교육시키고 먹고는 살았는데 문제는 노후 대책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제가 이 여기사가 안 돼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정말 제가 5년 10년 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막 알아보다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닭강정이었습니다. 닭강정 사업을 한번 해볼까? 가게를 잘했어. 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조사를 하고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데서는 뭐 보험회사 와라 이거지. 보험회사 기업 상대하는 보험회사도 조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유혹이 왔었습니다. 몇 군데 이제 또 어떤 제 사장님은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이 내 회사를 같이 운영하자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닭강정은 정말 안 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왜? 인기가 있고 줄을 1시간씩 서서 먹던 줄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생기고 옆에 생기고 뒤에 생기는 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짜자자자 떨어지면서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닭강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뭐 보험 쪽은 스트레스가 많죠. 영업은 앞에서 벌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메꿔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없고 그런 와중에 제 와이프가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애터미를. 근데 저는 이 애터미 다단계 제가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뭐 대부분 그렇죠.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옛날 우리가 경험들 생각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다단계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하더니 아주 4천만 원을 맛있게 말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그러면 너무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너무 싫어요. 네트워크 다단계 다 뭐 싫다.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저희 외삼촌이 막 화장품을 들고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다단계야. 그래서 제가 외삼촌한테 막 뭐라 했어요. 삼촌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 생각해야 돼.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이럴 것 같으면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게 이야기했을까요? 좋게 좋게 말하고 사면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만두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세게 말했죠. 근데 그분이 그만뒀어요. 삼촌이. 근데 그때 들고 왔던 게 뭐냐? 애텀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그래서 외삼촌 그만뒀어요. 어쨌든 제가 상처를 줬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야? 정말 아끼고 남한테 피해주고 힘든 일을 할까봐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친구 중에서 물건 하나 사주고 야 그래 내 너랑 관계 물건 하나 사고 떨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친구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거 못하게 말리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같이 와서 알아보고 증거를 대고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어때요? 물건 하나 사주고 관계 끝내버리는 친구. 나쁜 친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물건 하나 팔았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좀 알아봐주고 나한테 설득을 해주라.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잘못된 점 찾아서 나한테 이해시켜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왔다가 어떻게 돼요? 뚜껑이 날아가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싫다는데 제 아내가 저를 꼬셨어요. 어떻게? 하루만 세미나를 한번 가보자. 세미나 하루만 가보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제가 너무나 원하는 거였어. 그러면 내가 하루 정도는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미나 들으러 왔는데 그때 이제 하루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하루만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회장님 강의 듣고 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와,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생필품이고 끊임없는 자발적 재구매 그리고 이 시장이 글로벌 원서버 무한 단계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뿅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에 했을 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였습니다. 좋은 항공권을 찾아서 싸게 만들고 좋은 호텔을 찾아서 싸게 만들고 좋은 식당을 찾아서 싸게 만들고 그래서 경쟁력 있게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비딩을 해서 제가 이걸 따내는 일을 하는데 좋은 항공 좋은 호텔을 찾아가지고 싸게 만드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딩이라고 하죠. 입찰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서로 막 10개 여행사 불러놓고 한 개만 탁 입찰하거든요. 그러면 10대 1의 경쟁력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좋은 항공권 호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애터미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놨어. 뭐만 하면 돼요? 브리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브리핑. 브리핑은 제일 쉬운 거예요. 만드는 게 어렵지. 브리핑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애터미 동영상 회장님 강의 다 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품들도 전부 다 이제 인터넷에서부터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제품들을 다 뭐 치약 10개를 다 찾아가지고 비교해보고, 칫솔 10개를 찾아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것도 있으면 제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좋더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영사에서 늘 했던 게 호텔 찾아서 다 분석을 하고 가격 비교하고 위치 로케이션하고 퀄리티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브리핑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있으니까 애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고객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보니까 우리가 거의 칫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싸더라고요. 치약은 우리가 10개 중에 8번 저렴해요. 8번째 저렴한데 문제는 질이 일반 칫솔하고 비교가 안 돼. 프로폴리스 치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 팔고 그것도 120g짜리가 10,000원 넘어가는데 우리는 200g짜리가 3,000원. 그것도 프로폴리스가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그 정도면 우리가 루치약은 3만에서 4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3,000원밖에 안 한다. 이건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바보,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 안타깝죠. 그죠? 알기만 하면 다 쓰게 됩니다. 칫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국에서 3,000원, 마트에서 2,200원, 2 플러스 1에서 1,600원. 이것을 어떻게 100만 개 팔고 해서 1,200원. 거기다가 우리가 선금을 지원해서 지원을 금융비까지 빼가지고 990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순간에 CEO의 마인드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까 해서 고등어 너무 맛있으니까 고등어 제가 10박스를 사가지고 제 지인분들한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 건데 이 고등어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하고 10분한테 이 고등어를 드리고 맛있으면 돈 주시고 맛없으면 저한테 반품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중에서 8분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80% 승률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분한테 또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한 분은 뭐 맛인지 맛은 잘 모르겠어. 그저 그래. 이래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한대요. 그쵸? 그래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생선도 안 좋아하는데 저를 위해서 테스트했으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맛이 없대요. 맛이 없도 있는 분이 있구나 해서 그럼 왜 맛이 없나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때마다 철마다 싱싱한 생물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공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어야지 뭐 어떻게 애터미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담은 공짜 생선을 먹는 게 낫죠. 그 두 분 빼고 8분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제가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자발적 재구매가 정말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8분 중에서 6분이 제가 다시 요청을 하는데 다시 재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몇 개를 해봤습니다. 기임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면서 와, 애터미는 객관적으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자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소비자를 구축하고 이 소비자를 구축한 다음에 소비자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구축을 한데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의 레벨을 제가 만들었어요. 레벨을. 소비자 이제 레벨을 업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제가 명단을 한 220명을 제가 써놓고 명단 작성을 220명 써놓고 회원 가입을 하는데 한 70명 정도까지 제가 가입을 했더니만 더 이상 가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소비자가 계속 소개를 해주니까 그쪽 관리하기 바쁘니까 제 인맥으로 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30명 이상 관리가 잘 안 돼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집중 관리를 좀 해야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좀 소비자를 그룹을 만들어 보자. 소비자를 그룹을 만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대로 기준을 잡았던 게 뭐냐면 레벨 1 소비자는 단순 가입자, 제품 한두 개 쓰는 사람. 여기를 레벨 1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개보도 보면 소비자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입되고 제품 한두 개 쓰면 다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뭐냐면 10개 미만의 제품을 쓰는데 부정기적으로 재구매하는 사람. 이게 레벨 2예요. 제가 가면 그래 애터미 생각난다고 주문하고 제가 안 가면 마트 가서 사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에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면 이제 재구매하는 거죠. 요 단계가 이제 레벨 2. 레벨 3는 10개 이상의 제품을 정기적으로 재구매하고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소개까지 하는 사람.
이 레벨 3. 그 다음에 레벨 4는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자가 구매. 요건 필수입니다. 물론 레벨 1, 2에서도 자가 구매가 있지만 레벨 4는 반드시 자가 구매를 해야 돼요. 자가 구매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수당 받는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제품의 지식도 있고 회원가입도 할 줄 아는 단계. 거의 부업자 레벨이죠. 요 레벨 4를 하는 거죠. 제가 할 때 이제 좌측 우측 회원가입하면서 한쪽 그룹에 제가 한 7그룹을 만드니까 7그룹을 만드니까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평균적으로 30에서 40만 포인트가 보름에 나오는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벨 4가 되면 소비자를 관리하는 소비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당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수당 가져가고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레벨 4를 7그룹 정도를 딱 만드니까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고 제가 그때부터는 오토 판매사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제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는 꼭지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룹의 리더들. 요분들을 관리하면서 부업자 또는 전업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업자들을 발굴해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토 판매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오토 판매사 많이 강의했는데 파트너분들이 저만큼 이렇게 못 되는 걸 많이 보고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드디어 애터미 회사가 올해 4월 하반기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150만 포인트일 때 어떻게 돼요? 원래 30만 포인트를 5번 하면 6, 5, 30만 원이죠. 그죠? 30만 원이고 보름에 30만 원이고 한 달에 60만 원인데 거기서 20만 원을 추가 보름에 하니까 20, 40이 추가되니까 100만 원 나오는 요 이제 프로젝트가 4월 말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의 중간 계단 이 계단이 높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계단이 어떤 사람은 그 계단이 쉽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계단 또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계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부업자 사업의 방향을 잡기가 너무너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니까 생존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자들을 어떻게 이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리더 만드느냐. 애터미 사업은 리더 만들 게임인 거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 찾은 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더가 안 되면 조직이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만 그 2단계, 3단계 밑으로 그 밑에까지는 제가 영향을 미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영향력을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밑자락을 또 관리를 해줘서 제가 이 관리하는 것을 그분이 또 대신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그룹이 커지고 이런 그룹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토 판매사까지는 소비자지만 오토 판매사 이상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직급입니다. 직급. 우리는 직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비가 기본에서 직급이지 소비 없으면서 직급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토 판매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를 깔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직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선부죠. 수도선부. 아시죠? 물이 차야 배가 떠오른다.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 자연 포인트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항상 레벨 1, 2, 3, 4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이 레벨 1인 사람을 레벨 4를 만들려고 해. 마음이 급해서. 아직 뭐 애터미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사업하러 가자 그래.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히 뭐 제품 써보지 않은 분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지방 같은 데 어떤 데 가보면 남자분들이 7분 나와 계세요. 사업한다고. 매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사업한다고 와서 밥은 먹고 뭐 세미나는 듣고 하는데 뭐예요? 매출이 안 일어나요. 매출이 안 일어나. 한 달, 두 달 있다 어떻게 해요? 돈 안 된다고 다 가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비부터 하세요. 소비부터. 레벨 최소한 3 정도는 되셔야지. 그죠? 사업한다면 레벨 4 정도는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사업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3가지 케이스예요. 3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 다른 네트워크 사업을 했던 사람은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통의 전문가 있죠. 유통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다이렉트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잡을 찾고 있다. 정말 내가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잡을 바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부터 해야 돼요? 소비자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3가지의 경우 빼고는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비자를 잘 만드시고 구축을 하고 레벨업을 시켜서 신뢰가 되고 정말 이
돈 벌기 위해서 6만 원이 아니라 소비만 했더니 6만 원이 들어와서 감동하는, 이런 감동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6만 원 더, 이게 6만 원 이런 분들하고는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6만 원에 감동을 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소비자하고 오토 판매사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애터미 시작했던 것은 제가 여행사에 있으면서 글로벌 했기 때문에,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국내밖에 없다면 나는 성공했지만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밑에 분들한테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이 성숙해지고 더 소비자가 별로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소비자로 남아야 되는데 성공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로벌이면 어때요? 무한 단계입니다. 무한 단계. 자, 1년에 만 20세 되는 사람이 1억 명이 생깁니다. 1억 명. 1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매년 어떻게 1억 명씩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무한하죠.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합니다. 그렇죠? 글로벌이면. 우리가 이제 70억, 80억 인구인데 생각해 보세요. 매년 1억 명 이상이 만 20세가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글로벌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 갈 때 이제 저희 스폰서들을 다 모셔놓고, 그때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모셔놓고 스폰서님들, 제가 대만 가서 애터미 사업을 할 텐데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총장님은 얼마, 본부장님들은 얼마, 국장님들은 얼마, 총장님은 제품 얼마, 여기까지 해서 착착착착 계획을 멋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아주 멋지고 럭셔리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또 영어를 하고 하니까 이제 총장들이 야, 박성범 대단한가 보다 해가지고 밀어줬었어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됐냐면 1년 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사업 실패했습니다. 딱 1년 동안 해가지고 대만에서 판매 사명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없으니까 스폰서들도 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스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에 제가 제 돈 스폰서 돈에서 한 5천만 원 썼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집 밑에 들어가고요. 먹고 들어가고, 제가 비행기를 11번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왔는데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스폰서들이 저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스폰서들한테 실망하고 저도 제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대만에서 다들 잘 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실패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5가지 요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5가지 요인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5천만 원 썼으니까 하나 배우는데 1,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수업료를 어떻게 하나 배우는데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제가 가려고 하는데 스폰서는 제가 태국 가겠습니다. 이제는 스폰서는 아무도 안 돌아봐. 알아서 하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혼자서 그냥 갔습니다. 제가 혼자서 비행기 값을 만들어서 갔는데, 그래서 애터미 관심 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단계 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Hey you, convince me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딱 앉아가지고 저한테 너 한번 나 설득해봐 이러더라고요. 설득하는 사람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쨌든 제가 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트레이드마크 치약 이야기, 칫솔 이야기, 해모임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랑 사업하자 했더니 아니래요. 내가 내일 저녁에 내 파트너들 14명을 데리고 오겠다. 네가 호텔에서 이분들 맛있게 밥을 사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도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같이 나랑 하겠다 하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알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호텔에서 14명을 밥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태국인데. 그때 마침 제 파트너가,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지만 오토프사이즈 마스터인데 비행기 값은 마련해 갔지만 호텔에서 밥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이제 제 파트너가 태국에 출장 와 있었어요. 부업자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카드를 빌렸어. 그래서 그 카드 가지고 그분들 이제 밥 사고 제가 직급수당 나오면 갚겠다. 그러고 이제 빌려서 했습니다. 어쨌든 호텔에서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 모셔놓고 제가 또 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다고 된 거예요.
그 중에서 14명 중에 6명은 다 다단계 했다가 그 회사가 망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제 한국에 초대를 하고 또 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가 다시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150명을 모아놨고 2차 방문에 또 다른 150명, 300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소실적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이제 끝났다. 막 집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이 지났는데 그 300명이 3명 남고 다 집에 갔어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일주일 만에 3,000명을 가입했어요. 3,000명을. 난리 났죠. 저도 끝난 줄 아는데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옛날 다른 다단계는 뭐가 있냐면 진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으니까 회원만 많이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회원만 가입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올리기를 기다리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돈 안 되고 다 가고 오도 갈 데 없는 3명만 남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태국 왔다 갔다 하다가 태국 가서 살아야겠다고 3명을 붙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다시 소비자 만들고 이분들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게 다니면서 폼 클렌징 팔고 선크림 팔고 하면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면서 거기서 소개 받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6단계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이 괜찮은 소비자가 나온 거예요. 아, 앱솔루트도 괜찮다. 해모임도 괜찮다.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좀 괜찮은 분들 한 7, 8명 모아놓고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 한 8주간 제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를 기초로 해서 저희 라인에서 APC라고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이제 교육을 했는데 한 8주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이 여자분이신데 키가 좀 작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보기에는. 근데 이분이 이거 애터미 너무 괜찮다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단계 경험이 없대. 자기는 그런 건 없고 난 다단계 싫어하는데 애터미 제품 보니까 괜찮고 CEO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마케팅 플랜도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초대까지 하냐 해서 어쨌든 갔습니다. 초대 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 집이 화장실이 13개예요. 화장실 장사하나 했죠.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별채에는 정원사, 요리사, 운전기사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7명 데리고 살고 있고 이쪽 차도 한 7대가 있고 뭐 집이요. 와, 이런 부자가 있나. 근데 당신 이렇게 부자인데 뭘 애터미 하냐 했더니 남편이 부자지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이 태국이 또 그래요. 통장이 따로 놀아. 물론 이제 삶은 부유하게 살죠. 그렇지만 이제 남편한테 돈을 탔어야 되니까 자기가 싫은 거에 자존심 상하고 보니까 이분도 변호사시더라고. 변호사. 그래서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돈에 욕심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애터미 사업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와. 그다음 판매사를 가는데 제 파트너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사 갈 때 500만 포인트에서 간 파트너입니다. 제가 10,000포인트도 지원 안 해줬어요. 윗자리에서 500만 포인트로 첫 판매사를 500만 포인트에서 가는 판매사 처음 봤습니다. 혹시 파트너 중에 500만 포인트에서 판매사 가시는 분? 물론 당연히 본인이 500만 포인트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죠. 그렇지만 누가 혼자 그렇게 합니까? 스폰서 같이 해주고 특히 처음 간다고 하면 힘을 합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이마다 다르고 어떤 분은 한 줄 잡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줄 돼서 플러스 알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분은 350만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250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150만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라인별로 뭐 계열별로 다 다르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파트너는 어떻게 500만 포인트에서 판매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제품도 금방 없어져요. 소비자들이 레벨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고 이분이 또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줄라롱콘이라는 대학인데 그게 우리나라면 서울대입니다. 이 서울대 이제 이 법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인맥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인맥들이 다 부자들이고 돈 많고 또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이 많이 들어 매출이 많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직이 커져나가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지금 현재 샤론 노즈 마스터가 지금 4명 있습니다. 파트너 중에서 4명이 샤론 노즈 마스터 하면서 조직이 확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계속 훈련 트레이닝 시키고 리더 교육 시켰습니다. 처음에만 이제 같이 개척하고 소비자 만들었지 괜찮은 사람 나오면서부터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애터미 DNA 책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책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건 대부분이거든요. 90% 이상은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CEO의 특히 박한결 회장님의 교육, 창업 이념, 그 다음에 경영 방침, 경영 목표, 그 다음에 사훈, 그 다음에 이 애터미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런 CEO에 반하니까 제품들은 알아서 좋으니까 계속 팔려나가는. 그러면서 이런 리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 조직이 커져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제가 이제 계속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까 대만 실패했을 때 돌았을 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다시 태국 가려고 할 때 정말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한 번 하고 나니까 대만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총장까지 다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다 지원하시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정도로. 근데 실패를 했으니 그다음부터 스폰서들이 저를 보질 않아.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애터미가 된다는 거 성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태국 갔고 태국에서 또 6개월 지났을 때 또 절망이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서 살아야겠다. 가서 살았죠. 처음에 가서 살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살려면 이게 돈이 이제 그때는 없었으니까 매일 제가 한 달 동안 그 셀렉남사이라는 국수가 있는데 1,500원짜리 국수 있어요. 그걸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허름한 데서 집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면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바퀴벌레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기 작전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컨택해 나가고 같이 소비자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저를 꺾는 경험이 있었죠. 제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제가 이제 그걸 자세하게 말을 못하는 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이제 통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 번 혼자야. 한 달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외롭고 힘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제가 남자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를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텀에 대한 이유가 너무 이제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어떻게 결국 좋은 사람이 붙여지더라고요. 결국 그 좋은 사람이 붙여지면서 제 일이 풀려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있을 수 있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 꺾여지는 경험, 그걸 꺾고 다시 나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경험. 그래도 내가 애터미를 할 것인가. 그래. 그게 한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240만이 늘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일 뭐 300만, 400만 뭐 이렇게 포인트들이 늘 올라오는 거죠. 일당이 40만 원입니다. 일당이 40만 원. 지금 제가 코로나 시대 때 늘 제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코로나 때. 해외여행. 저는 해외 쪽이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길거리 나왔는 거지 뭐. 잘렸죠. 당연히 회사도 문 닫았고. 자, 그러면 이제 50대 제가 이제 중반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그렇죠? 할 게 별로 없어. 할 게 별로 없어. 몸으로 뛰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서 지난달 보니까 한 1,500만 들어왔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와, 이 무슨 이런 행복한 일이 애터미를 만나서 이런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퍼덕퍼덕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 매출이 나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되는 애터미는 됩니다. 그죠? 왜? 회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애터미 돈 안 된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터미만큼 돈 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터미 가치를 모르기도 하고 돈 된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애터미는 무슨 소득이냐면 연금성 소득입니다. 그렇죠? 노동소득 아닙니다. 영업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팔고 영업을 해야 되지만 영업 자체가 아니고 파는 일이 아니고 정보 전달 사업인 거죠. 그렇죠? 파는 사람의 특징은 제품 팔아서 어떻게 포인트 올렸으면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 정보 전달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어떻게
반드시 재구매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포인트 많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한 제품이라도 이 사람이 물건을 서서 떨어졌을 때 스스로 재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포인트 많이 올리는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제품이라도 이 소비자가 정확하게 자발적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한테 제품 전달할 때 항상 어느 영역을 건들지 않냐면 의지 영역을 건들지 않습니다. 의지 영역.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정보까지는 전달합니다. 근데 사줘. 나를 위해서 좀 사줘. 사라. 이 말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뭐였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정보 전달하고 사고 말고 본인 의지. 그 의지 영역은 본인이 선택하게 한 거예요. 필요한 거 사고 필요 없으면 말아라.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 너가 필요하면 사고 너가 판단해보고 다른 거 어차피 치약 칫솔 쓰고 샴푸를 쓰고 하는데 다른 거 쓰는 거하고 비교해보고 더 좋은데 더 싸면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 전달에서 끝났지 영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데 말로 안 하고 항상 뭐 했냐면 제품 체험으로 했습니다. 왜?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세일즈맨이 자기 제품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 듣는 것은 귀가 아파요. 그 저는 뭘 했냐면 항상 선크림 같은 거 가서 발라주고 먹는 거 사면 먹여주고 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어때? 물어봤습니다. 선크림 같은 거 발라보고 어때? 한번 문질러봐. 끈적거림 없지? 괜찮지? 어때? 굉장히 부드럽네. 좋아. 그러면 요거 봐봐. 이제 백탁 현상도 없고. 그러면 냄새 맡아봐. 냄새 맡으니까 화학 냄새가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 너무 좋다. 야, 이 정도면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제가 이제 용인에서 살 때 이제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용인에서는 용인이 그 골프 파라권 있는 거 아시죠? 골프 파라권. 전국에 제일 많은 골프장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선크림을 골프 캐디들한테 많이 팔았습니다. 골프 캐디들한테. 골프 캐디들이 평균적으로 이 선크림 얼마짜리 쓰나 봤더니 7만 원에서 17만 원짜리 쓰더라고요. 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늘 햇빛에. 그렇게 고급을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자기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급 선크림 쓰는데 애터미 선크림 발라보니까 자기들 쓰는 선크림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7만 원 이상 레벨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제품도 체험 시켜주는 제 골프 하시는 분, 캐디들이 이 보통 한 7, 8만 쓰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쓰는 거 레벨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제품을 이렇게 정보를 주고 SPF, PA, 트리플 뭐 이런 거 설명 쫙 간단하게 해주고 나서 그러면 제가 가격 부분에서 이거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할 것 같느냐 물어봅니다. 보통 요 정도가 이제 7, 8만 원 한다고 하는데 얼마 할 건데 그분이 항상 그분들은 가격을 낮춰 불러요. 4만 원 그래. 4만 원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만 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렇게 사냐면서 그 자리에서 두세 개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달할 때, 자, 만 원짜리 상품 한번 써볼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고를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것도 기술 테크닉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항상 가격 먼저 가면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남에서 진짜 사모님한테 제가 저기 옛날 시스 시스템이죠. 더 페임 같은 그걸 전달했었는데 얼마나 했더니 여기 76,500원인 거예요. 아니 저기 그 한개 가격 말고 세트 가격이 얼마냐 이게 세트가 76,500원이니까 나 이런 거 못 사고 밀더라 그죠? 이런 사고를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같은 거 전달할 때도 제발 가격 먼저 이야기하지 말아 이거죠. 우리 거 싸다 이 개념을 먼저 말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싼 것은 뭐예요? 비지떡이 됩니다. 비싸 좋은 것은 비싸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먼저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항상 뭘부터 접근해야 돼요? 품질부터 접근하는데 품질을 접근하더라도 내 입으로 좋다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좋다가 된 상태에서 가격 부분에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정도 레벨일 때 다른 거 가격을 좀 비교를 해주고 나서 애터미는 얼마 할 것 같냐고 꼭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했을 때 아까 4만 원인데 우리가 만 원이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사냐고 좋으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달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조삼모사 들어보셨죠?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 바나나 4개 저녁에 바나나 3개 줬더니 똑같이 하루에 7개 주는데 아침에 4개 저녁에 4개 원숭이들이 좋아해 싫어요. 막 화를 내는 거죠. 저녁에 왜 4개 주다 3개 주냐고. 근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줬다 어때요? 원숭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하루에 7개 나간 건 똑같아.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3개를 먼저 주고 4개를 줄 때 좋아하는데 4개를 주고 3개 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난리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비자들도. 돈 가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품질을 가면 문제가 생겨요. 벌써. 근데 어떻게 항상 품질을 먼저 체험해주고 가격을 뒷부분으로 빼놓고 그리고 특히 질문으로 가고 이러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만들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막 재수 없다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사실 그랬어요. 소비자 만들기 전 제일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척척척 만들어지고 금방 이 소비자 그룹이 되면서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완벽한 오토 판매사 되고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 단순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보 전달이죠. 정보 전달. 그렇게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떨어지고 났을 때 재구매가 있나요? 재구매가. 이게 이제 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레벨 4의 소비자를 만들면 제 일이 없어지고 이 소비자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 4가 되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기초 사업으로. 이걸 자꾸 영업을 해가지고 파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돈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게 빅 비즈니스라고 이 연금성 시스템 소득을 보는 분들은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정도를 팔면 얼마 정도 떨어집니까? 30만 원 정도, 30% 떨어지니까 100만 원 팔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애터미 100만 원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대충 뭐 한 40만, 50만? 60만? 60만 안 되지. 40만 포인트에서 50만 포인트. 뭐 한 번 정도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러면 한 6만 원 받는 거죠. 100만 했더니 6만 원 나오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100만에서 30만 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애터미 뭐라 그래요? 돈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거꾸로 봅시다. 애터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소비자가 없어요. 제가 소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소비자들이 레벨업이 돼서 레벨 4가 됐거나 사업자가 됐거나 그리고 레벨 4 안 된 소비자들은 제가 해외 나가면서 파트너들한테 다 넘겼죠. 그래서 제 소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소비자는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제품 전달은 소비자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매출이 500에서 1000만 포인트 이상 나온다 이거죠. 500에서 1000만 포인트. 그러면 하루에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연금성 소득이잖아요. 이 연금성 소득의 가치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자, 우리가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 오토 판매사의 가치가 월 200인데요. 200만 원의 가치가 내가 소비자로 구축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200만 원이면 이게 이제 시스템 소득하고 같은 건데 이 시스템 소득 뭐가 비교하면 제일 좋으냐면 건물하고 비교하면 제일 심플합니다. 얼마짜리 건물이 있을 때 한 월 한 200만 원 저기 월세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6억이더라고요. 6억인데 그 부동산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월세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 5천에 100 정도 받을 수 있대요. 5천에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0만 하면 6억짜리 건물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간단하게 비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은 뭐가 가치냐면 12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치가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됐으니까 1년에 제가 얼마의 가치를 벌었습니까? 12억의 가치를 번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보고 시작했어요. 이걸 처음부터.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의 가치를 알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일하다가 첫 달 제 수입이 애터미 수입이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한 주에 한 번 수당 받았으니까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았어. 미쳤죠, 그죠? 연봉 5천만 원 버리고 사업 시작한 게 뭡니까? 한 주에 매달 30만 원씩 받았어.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와, 왜 제가 행복했냐? 1년 만에 제가 목표를 오토 판매사 해봤거든요. 1년 만에. 그러면 내가 1년에 12억 버는 거가 1년에 12억 버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버는 거죠. 한 달에 1억 버는 거 하루에 얼마 번 거예요? 하루에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 오늘도 내가 300 벌었다. 오늘도 내가 300 벌었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30만 벌고 있을 때 야, 너 일 잘 되냐? 그래. 잘 돼도 너무 잘 돼.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는 힘들다, 어렵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걸 처음부터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줌 미팅
우리가 애터미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인 거 아시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자세. 왜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이게 긍정적이고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사람이 붙어서 돼요. 근데 안 된다, 힘든다는 사람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 제품 쓰겠지만 내가 사업하겠더라도 저 힘들다는 사람하고 난 사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자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센터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센터 더 일찍 8시 반에 나와서 제가 센터 청소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때부터. 자세가 좀 달랐죠. 왜? 마음을 제가 새롭게 했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이 나를 바꾼 거죠. 이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 같은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 스스로를 이제 막 기분 좋게 만들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했습니다. 막 기분 나빠서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청소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폰서들이 뭐 하는 거야? 나 혼자 뭐 와서 나 혼자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으로 갖고 제 자세를 제가 자세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시 정각까지 오면 제가 30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300만 원 준다. 그러면 9시 정각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오겠죠. 근데 오늘 또 줌 미팅 보면 어떤 분들 빨리 오시고 어떤 분들 늦게 오십니다. 왜 그래요? 애토미 가치가 아직 그만큼 나한테 크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와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6만짜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 6만짜리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300만짜리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자, 300을 주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줌 미팅 9시 한다는데 지각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죠? 태국 파트너들이 그 방콕인 트래픽 잼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서 뭐 사람들이 보통 지각을 1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30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면 너 교통체증 때문에 지각했다. 이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안 한대. 왜? 자기는 새벽 5시 출발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 트래픽 잼이 너무 심한 난 전날 와서 자겠다는 거야. 그렇게라도 9시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만 원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몸이 찌뿌둥해 300만 원 준다는데 몸이 찌뿌둥해 못 온다 핑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또 뭐 우리 애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어때요? 애 케어할까요? 아니면 애 적당하게 약 먹이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내가 알아서 남편한테 맡기고 내가 이게 300만 원 받으러 센터에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 300만 원이면 웬만한 핑계와 이유는 어때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애터미 하면서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을까요? 애터미가 가치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애터미가 6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핑계가 많은 거야. 근데 애터미가 1당 300만 원이면 핑계와 이유가 다 사라집니다. 웬만하면 다 사라져.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이 가치를 안 사람은 자세가 달라질 거고 그럼 에너지가 나올 거고 늘 잘 될 거고 신날 거고 그러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붙어요. 저를 보니까 저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안 생겨요? 생긴다 이거죠. 왜? 아, 저렇게 밝은 에너지, 미소 짓고 막 열정이 있고 하고 싶어지죠. 근데 제가 인상 빠수 아 힘들어.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너 애터미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소비자한테 다니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정말 이 애터미의 가치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오토 판매사가 300만 원의 가치다는 걸 느끼고 하시면 모든 핑계와 변명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된다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요. 회장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된다는 사람은 됩니다. 왜?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돼. 안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안 붙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터미는 정말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또 뭐 세렌디피티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또 그거 미국에서 뉴욕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주사 맞으면서 만 명한테는 저기 뭐야 백신을 주고 만 명한테는 가짜 백신을 줬어. 가짜 백신. 그 뭐죠? 포도당. 그랬더니만 이 가짜 백신 맞은 사람의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맞은 사람의 부작용이 생긴 것의 70%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의 부작용의 70%가 가짜 백신 맞은 사람도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역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역플라시보 효과. 신기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우리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장님 중에서 강의 중에 제일 우리가 애터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거고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늘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꼭 애터미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동네 아줌마한테 가서 애터미 될까 안 될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애터미 누구한테 말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된다. 우리 송영경 총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안 되는 동네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십니까? 이웃집한테. 그렇죠? 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된다 그래요. 안 된 사람 뭐야?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안 되는 거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안타깝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되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터미 회사 성장률에 뭐 똑같이 그 성장률을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성장합니다. 애터미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애터미 회사가 지금 시대 흐름에 너무너무 맞고요. 정말 이 생필품, 이 제품들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글로벌 너무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보다도 이 회사의 큰 흐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 시스템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능력보다도 흐름을 타고 정말 이 되는 쪽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박태환 선수랑 수영을 합니다. 100m 수영을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박태환이 이기겠죠. 근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100m 수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서 수영하냐? 룰을 제가 잡는 거죠. 저 강원도 내린천 아시죠? 강원도 내린천. 급류가 흐르는데 거기서 똑같이 100m 수영하는데 박태환은 상류로 100m, 저는 하류로 100m.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요게 개인의 능력보다도 흐름을 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데 가서 개인의 능력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흐름을 거스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애터미는 너무 잘 나가. 잘 되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돼.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ABR 시스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그냥 우리 부업자 세미나라든지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센터 스폰서 미팅 그냥 시스템에 붙어 있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쿠아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인생 신화를 쓰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활동하면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뭐 자꾸 숨냐면 능력이 없다 그래.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 것을 가지고 자꾸 능력 없다에다 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애터미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합니까? 좀 부지런한 걸 요구해요. 부지런한 걸. 그렇죠? 또 많은 능력을 요구하죠. 반복.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재능을 앞섭니다. 제발 애터미에서 능력 없단 말 하지 마십시오. 애터미가 다 만들어놨어요. 뭐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숙해짐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본적인 이 애터미 정말 되는 이 애터미 만나서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복 받은 애터미에서 그 부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 힘든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항상 이 긍정의 에너지를 받으시고 되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시스템에 붙어 있는 스폰서랑 상담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삶을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를 수단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네, 네. 한 시간 한참 아닌가요?
한참 받아 적고 있고, 막 이렇게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모르게 막 제가 너무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좀 제가 체크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또 되게 다르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그 긍정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뿜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사업자분들도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 김예은 사장님이, 어, 이 최고를 둘레 6개를 보내셨네요. 채팅방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진짜 1시간을 잠시 틈도 없이 정말 많은 것들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박성봉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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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이 좋은 강의 듣고 이제 마이크 켜보세요. 조용하신 분들은. 이 좋은 강의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네, 열심히 받아 적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음, 느끼신 거 한 가지씩 우리 박성범 스타마스터님께 이런 거 느껴서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이름을 외치고 스피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자, 결성이에요. 네, 네, 우리 배성혜 사장님, 중국에 계시는 배성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최고의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애터미인으로서 있어야 될 그 열정을 받고요.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느끼게 됐고요. 정말 우연한 성공은 없구나. 총장님까지 다 동원해서 가셨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딛고 또 이렇게 간절함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더라.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저도 바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근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 송 총장님 또 본부장님, 국장님 같은 귀한 분들을 제가 인연으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요. 제품 정보를 전달까지만 하라. 의지적 영역을 터치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도 정말 새롭게 와 이제 다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게 더 확신을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연금성 소득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는 몰랐어요. 오늘 이 소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을 하는데요.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본받고 또 중국에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성희 사장님.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막 도전 중이시라 오늘 저녁인지 아침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금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그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문화대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그게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 간절함으로 또 저희 좋은 팀도 만났지만 좋은 파트너분들이 참 많이 붙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장윤주요. 네, 장윤주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범 본부장님. 저는 네. 오늘 이제 본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일단 표정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완전 환하게 열게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편안하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야 배가 떠오른다는 그 말씀이 진짜 다른 네트워크에서 없는 소비자를 보실 줄 아셨고 그 소비자
만드는 일에 정말 반복적이고 능력을 키워내라는 그 핵심을 딱 아셨다는 게 네트워크 처음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뛰어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6만 원에 감동하는 사람,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소비자를 만들면서 진짜 이 6만 원에 감동하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겠다. 그리고 진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을 내가 정말 후원 미팅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 아까 청소하셨던 얘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고 긍정적인 그 부분들이 정말 내 자세에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사실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게 아니라 내 자세의 초점. 저도 오늘부터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마인드를 컨트롤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해서 또 2022년을 잘 보내서 우리 스타마스터님 또 한번 뵙는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면 또 장현주 국장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기서 어떻게 더 자세를 갖추실 건지. 네. 네, 자기 자신을 자꾸 검증하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장윤주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자, 그다음 마지막 기회는 누가 잡으실래요? 한 분. 용기를 내보세요. 정서영 국장님. 네. 네. 네, 웃음으로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서연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교육이 저는 너무 다 가슴에 와 닿거든요. 내 자신의 성격을 넘어라. 이거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이거를 애터미를 접하면서 나무집 앞에를 혼자 갔어요. 여기 원주에서는 저는 혼자 있었잖아요. 활동을 나갔는데 이 집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거기서 어떤 집 앞에서 30분씩 제가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제 마음의 다짐을 제가 누르고 눌러서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나는 애텀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앞에서 30분씩 막 어떨 때는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너무 들어가는 게 힘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고 저도 이걸 활동을 해갖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서 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박성봉 스타마스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대만에서 실패 요인이 5가지라 그러셨잖아요. 그 네. 5가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당 1,000만 원씩 필요한데요? 네? 하나당 1,000만 원씩 필요해요. 노하우가. 근데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만난 거를 5번 쳐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리더분들이나 있으면 뭐 샤론급 이상 들었을 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런 계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럼 제가 너무 무리한 거를 질문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게 경험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듣는 게 좋습니다. 초보들이 들으면 좀 뭐랄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따로 한번 듣는 그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다 겪어봐야 돼, 이게 시행착오를.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걸 다 이렇게 해보면 밖에서 되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되는 거하고 이게 이론하고 실제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맞아. 네, 그런 것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듣고 실전에 더 부딪혀 보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거 말씀하시는 게 저희 마음에 다 닿고 저희가 요거를 스타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영 국장님이 이 실패하기 싫어서 그걸 또 놓치지 않고 5가지 왜 얘기 안 해주시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체크해 놓으셨나 봐요. 네.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 뭐 이렇게 어떤 비밀은 아니겠지만 초기 사업자분들과 또 일을 진행해 보신 분들과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이해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다른 팀이라 내 팀이면 뭐 얘기 팍팍 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아마 네, 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살짝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잘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너무 열심히 혼자 또 그 30분 동안 그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거기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그 스피치 들으시면서 눈시울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러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네. 뭔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품 체험을 이제 하게 할 때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가격부터 막 이제 저렴하다는 걸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아주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순서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자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그다음에 강의 듣는 자세를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구나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걸 녹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지. 네, 그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 해보면 알겠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터미는 된다는 사람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나,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 애터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촬영하거든요. 네. 개인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멋진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포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네? 네네. 하나, 둘, 셋. 네, 개인 사진 찍었고요.